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 중로와 국제 분업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부 수정한 후 중국, 러시아와 경제전쟁, 군사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조선에 대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조선 문제를 중로 대결전에 종속시키기보다는 중로와 독립하여 따로 다루고자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대치하면서 조선을 실질적인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면서 조선과의 대치를 완화할 것입니다. 조선이 핵무장을 동결하면 미국은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세 개의 핵무장 국가와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러와 달리 코리아 반도에서 조선과의 재래식 전면전과 국지전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독립적인 전쟁 통제가 필요합니다. 대만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코리아 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보다 미국이 북을 상대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단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선에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은 대신 조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합니다. 조선과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상호 불가침 선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쌍방 간에 본토 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선언에 그치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조약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 반도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조약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과 완전히 평화 관계를 이루고 쌍방 간에 수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신 조선과 미국은 상호 핵무기에 대한 감축, 통제를 위한 양자 소통 기구를 상설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 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미 협약에 따라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미국으로부터 전쟁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중러와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야 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할 때까지 전자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만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면 미국은 대만 전쟁에 집중하고 한국 전쟁은 한국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미국은 한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에게 일정 부분 손을 떼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 전쟁의 수행을 한국군에게 맡기고 주한미군은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역할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군의 경우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주한미군이 대만뿐만 아니라 중동과 같은 전쟁 지역에 파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조선을 핑계로 한반도의 군사력을 집중시켜 중로를 견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중국과 대리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한미일이 한 팀으로 중로와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론 때문에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인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만 전쟁과 한국 전쟁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을 상대로 유럽 동북아 중동에서 최대 4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미국의 전략은 분산전쟁, 순차전쟁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조선에게 대만 전쟁과 코리아 전쟁을 동시에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기지에서 중국을 직접 타격하거나 공격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제주 해군 기지의 경우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한국군을 대만 전쟁에 투입하거나 주한미군의 주력을 대만 전쟁에 투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중국과 조선에게 대만 전쟁과 코리아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코리아 반도로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일부만을 대만 전쟁에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공군 4개 대대 중 2개 대대를 대만 전쟁에 차출할 수 있습니다. 최하의 경우에 일부 전투부대를 신속 기동군 방식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매집된 후 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전쟁 중에 조선과의 동시 전쟁은 최악의 경우로 준비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회피하고자 합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전쟁에서 미일의 공세를 분산시키고자 코리아 반도에서 동시 전쟁을 하나의 선택지로 여길 수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방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미국과 국제 분업을 하면서 공동 번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하고 가장 큰 무역 상대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러 동맹을 잃고 미일과도 수교에 실패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체제 붕괴를 목표로 고립과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북은 고립을 극복하고 체제 안정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에 있어 조선 문제는 관계가 좋은 중러 문제와 독립된 문제가 됐습니다. 주로 핵 개발과 테러 지원 등 불량 국가를 제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반면 냉전 시대 소련, 중국, 조선은 하나의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통합적이고 단일한 미국의 반공 정책의 상대방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본토에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대소 대중 정책에 종속됐습니다. 오늘날 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전후방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능력보다 전면적인 전쟁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 능력은 억제력, 총력전,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전된 순서는 총력전, 동맹 능력, 억제력 순서입니다.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면서 핵 억제력은 가장 중요한 전쟁 능력입니다. 억제력은 핵탄두 최소 1000개로 상호 확증 파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장력과 핵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과 첨단 재래식 무력으로 구성됩니다. 총력전은 재래식 소모전이 일반화되면서 인구, 무기 생산, 경제력,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1차전과 2차전에서 동맹은 승패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전쟁 당사자의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했습니다. 이를테면 동맹을 잘못 고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됐습니다. 미국이 조선 문제를 중러 문제에 종속시킨다면 즉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반미 전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력,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반미 전선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대만 대치, 코리아 대치에서 보듯이 미국이 북중러와 동시 전쟁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도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중러가 미국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재래식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북중러를 동시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대립, 중동에서 이슬람과의 대립, 대만에서 중국과의 대립, 코리아 반도에서의 조선과의 대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일부 넘겨주었지만 러시아 국경까지 나토를 전진시키는 것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 주변국들이 연이어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일정 부분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대만 전쟁을 통해 중국에 타격을 주고자 합니다. 미국은 대만 전쟁을 담당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사령부처럼 미일 연합 사령부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코리아 반도 전쟁을 지원하는 병참 사령부에서 직접 대만을 상대로 총력전을 수행하는 야전 사령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만 전쟁은 미일 연합 사령부의 육해 공군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항공모함 전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공군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 전쟁에 차출할 것으로 보입니다.